준비됐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6일 밤 11시에 김상덕 국제경제TV 2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역사, 경제를 왜 겸해서 하느냐 하면은 저희 브랜드가 WKEC입니다. 세계 한인 또는 우리 한인 경제회의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도 또는 경제를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27년간 하고 22년부터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사업의 경험이 많습니다. 세계 수출도 많이 하고 여러 나라의 개발 사업을 해서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 주로 성공을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그래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방문하면 꼭 사회, 문화, 역사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과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문화를 먼저 습득을 하고 제가 사업의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세계 안 가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가서 시장 조사, 피시빌리티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녀보고 결심을 하게 되고 추진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업가의 기본 자질, 창업 정신, 기업가의 사적, 그 다음에 공적 마인드가 어떻게 책임 있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감, 그리고 마인드, 타이밍에 영향을 받는 요소에 대하여 냉철히 받아들이는 그런 냉철함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을 시작한 목적,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리스크, 그 다음에 이슈, 또는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 보상 등의 협상을 할 때 경제에 미칠 문제, 자기에게 미칠 영향을 촌철살인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스킬, 그리고 강점, 개인적 환경에 적합한지를 진단과 그리고 조언을 수용하는 넓은 마음, 자세가 세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집이 굉장히 세고 아집이신 편이죠. 기업가는 자기의 고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합친 예술입니다. 기업가는 타이밍에 문제인지 또는 우물쭈물, 그 다음에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을 햄릿행 기업가라고 그러죠. 그런 분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기업가가 될 수 있는가? 그러한 요건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그 대가를 받는 경제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가는. 판단하는 능력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자기 판단에서 옳다고 생각하며 추진하는 그런 능력도 봉급을 타는 사람보다 월등해야 됩니다. 기업가가 되려면은 첫째로 기업가가 필요한 요건은 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젊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젊음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정신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가 정신이 노쇠해서 우물쭈물한다면 그 젊음을 젊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30대라고 해서 사업은 더 놀수할 수 있고 모험을 피하고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에 젊은 30년을 일해서 30년을 일하고 또 60대에 정년퇴직을 하면은 40년을 우리가 더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서민들은 70세 이상이 돼도 돈 벌러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후의 준비를 안 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버텨 나가야 되는 경제 상황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은 물론 공직 생활을 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정말 서민이 가게는 잘 나가다가도 지금 고생하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참 자기가 사업가는 자기가 결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강인한 상승력이라든지 열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업은 무조건 돈만 버는 목적에 앞서서 국가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 중에서도 사람한테 해야 되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런 직업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에 우리 사회에 미칠 우려가 없는가 고려해야 올바른 경영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의존하는 유약함, 사업가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유약하고 모험을 피하고 하는 사람은 사업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봉급을 타고 안전하게 사는 게 좋지요. 사업은 안정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좋으면 내일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에 종사는 월급쟁이에 불과한 그런 기업가는 기업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이상과 가치를
잊어버리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마음과 정신이 노쇠하면은 기업가로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사회에 기업을 믿는 소비자에게도 실망을 주게 됩니다. 기업가는 경제 상태를 돌아가는 현재 상태를 잘 점검하고 환경의 변화를 잘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하고자 하는 경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죠. 저는 한 1년이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벌써 4년째, 이제 좀 수그러졌지만은 말이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 그 다음에 기업, 방향,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또 코로나 시대에도 성공하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기업은 피해를 보고 변화에 일치를 못해서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는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되고, 기업의 환경 변화를 잘 읽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는 소멸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만 부리는 그런 무모한 시도만 한다면은 그러한 경쟁들을 돈키호테형 경영자라고 합니다. 내가 투자한 자본 손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방향이 감지된다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경영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선배라든지 주변에 경험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부도나게 됩니다. 부도나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고 투자한 사람은 전부 다 은행 붙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는 잡 서비스를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자영업자보다 사업가는 모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한 후 결과를 높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가의 그 능력,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질로 투자를 하여 자신의 자본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투지력이 있어야 되고, 또는 부지런함, 그 다음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책임을 지는 그런 CEO, 그런 오너가 되어야 됩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시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에 투자하여 확장하는 시점을 구분하는 오너가 있어야 됩니다. 더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를 미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확장해야 되니까 관리행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빨리 그 시점을 구분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에서는 관리행으로 하는 게 좋죠. 투자를 하면은 거의 다 자본 손실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만 조금 넘어가면은 내년에는 좀 풀릴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투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계가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정권을 이렇게 인수하면서 너무 자영업자를 이렇게 어려우니까 43조인가 2조인가 풀어서 자영업자 어려운 점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찍어난 돈을 전부 다 회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플레를 갖다가 이제 회수를 할 기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현재는 시장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또 우리나라는 덮쳤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축소시키고, 인력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기 때문에 직업이 축소되겠죠. 그러면 직업이 축소되면 실업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민은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오히려 투자는 줄고 시장을 줄고 그 다음에 시장 확장이 돼야만이 직업이 늘어나고 일용직이라든지 직업이 나는데 그것이 전부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대신에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물가가 우리가 사 먹지 않고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답니다. 식당 가격도 그렇고 뭐든 마트에 가도 전부 다 올랐단 말이죠. 이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서민들이 얼마나 버텨나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서민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저렇게 어려운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가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가는 남의 경영을 모병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적인 창의를 가지고 창조적 스타일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마케팅 전략을 그렇게 짜야 되죠. 또 나를 뒷받침하는 동료, 그러게 구성원과 소통의 관계를 잘해서 오너부터서 CEO부터서 임원부터서 제일 하부 직원까지 단결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단결해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직원들에게 이해시키는 이해폭도 넓어야 됩니다. 기업가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은 태생부터서 자유 대한민국 건국부터서 자유와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자유와 시장 경제로 건국한 나라가 건국절이 없습니다. 건국절이 없는 게 아니라 건국절을 안 합니다. 참 희한한 나라죠. 이걸 물어보면 정치인을 멍하니 웃으면서 뭐 이승만에 대해서도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라 기본이 없는 허수아비의 국가는 언제든지 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월남이라든지 망하는 거 보세요. 자유월남이 94%의 힘을 가진 자유월남이 0.4% 공산주의 월명 호지민이라는 게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건국절이 없는 나라, 아무런 자유 대한민국 공적이 없는 사람이 미쳐 날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건국절이 없으니까 이게 전부 집안에 가면은 어른이 없는 나라, 국가에 어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죠.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넣어가 공산당의 쓰레기통에 벌써 없어진 그런 주사파, 종북주의자가 미쳐 날뛰지 않습니까? 우글거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노총 안에 간첩이 울글거리고 말이죠. 이러한 질서 없는 나라,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인은 정치를 잘해서 안정시키면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에게 전부 다 위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2차 가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부 소재라든지 이런 데는 일본, 독일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또 자원도 수입하고. 그렇게 해서 2차 가공을 해서 우리가 융합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 대국까지 이루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반국가주의, 특히 젊은 청년들은 너무 우리 사회를 갖다가 모르는 것 같아요. 등한시하고 국가 사랑이 없고, 국가 사랑을 하면 무슨 잘못된 것처럼 말이야 생각을 하고 말이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2003년 8월 15일 건국절을 국가 주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떳떳하게 정치인들에게 위임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거리도 따고 기업 전사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유만 외치고 그 다음에 건국절만 외치는 대한민국. 올해 건국절을 대통령 주관으로 정부가 밀어서 건국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않습니까? 늘 불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말이지 핵무기 만드는데 도와주고 한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겠습니까? 자주국방, 자립경제, 든든한 자립경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단합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을 허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도 건국절을 안 하니까 정말 마음이 해마당 허합니다. 뭐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때문이라고. 이승만은 나라를 건국하고 자기가 자기 가오에 대해서 사과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하와이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서 면제된 거 아닙니까? 왜 건국절을 갖다가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우리 기업가에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업가에 우리 사업가에게 너무 건국절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공산주의 뭐 주사파가 늘어나고 곳곳에 말이지 간첩이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흥분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좀 헤아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가 기본자질과 기업가 사회적, 공적, 사적을 구분하는 마인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또 여러분에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